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은평구 녹번동의 주택가에서 건물 붕괴 조짐이 보여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인근 신축공사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반은 땅 밑에서 새어나온 물이 흙과 더해져서 토압이 상승하고 결국 지지대가 기운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잠시 후에 서울시 건설규정심의위원으로 현장에 다녀온 우종태 경북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이 글로벌 정면 승부 시간에는요, 일본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우종태 경북대학교 건설환경디자인과 교수를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서울시 건설규정심의위원으로 현장에 다녀오셨죠? 네네. 네, 가보시니까 이 현장 어떤 상황이던가요? 예. 먼저 신축공사장 흙막이 가해질 변이와 인접주택 균열이 상당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신축공사장의 토사 굴착 부분을 2에서 3m 높이로 대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땅을 돋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 성토했다고 그러나요? 예, 압성토라는 공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주택가 인근에서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네. 이 집이 15도 가까이 기울어질 정도로 이 문제가 생긴 원인, 지금 어떻게 추정하시나요? 예. 먼저 이제 그 신축공사장 전체 길이가 26m 정도가 됩니다. 네. 예, 그 중에서 이제 12m 구간은 토합을 직접 지지하고 있는 직선 버팀목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였고요. 네. 나머지 14m 구간이 인접주택 15도 기울어진 구간인데 그 14m 구간은 직접 버팀목을 지지할 수 없는 경사 버팀목으로 설치된 구간이었습니다. 네. 네, 이제 이걸 구체로 말씀드리면은 이 그 14m 구간에 직접 버팀목을 설치를 못하다 보니까 네. 그 경사 버팀목 한 단 설치 높이가 2.2m입니다. 네. 근데 땅 판 거는 3m 이상을 깊게 땅을 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갑작스러운 토합 증가가 돼서 예. 그 인접 주택에 큰 변이하고 땅 꺼짐이 생기면서 그 안에 묻혀있던 하수관 300mm하고 상수관 80mm의 누수가 생겨서 네.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집안이 더 연약화가 가중돼가지고 인접주택이 심화가 기울어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26m 길이의 신축공사 구간 중에 14m가 이 경사보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네네. 그 밑으로 결국은 이제 이 흙의 유실이 일어난 거군요. 뭐 일부 유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그 버팀목 사이에 그 이제 땅을 파는 깊이가 이제 그 버팀목 높이 2.2m 내외로 땅을 파야 되는데요. 네, 더 깊이 팠군요. 예, 아마 작업을 그 빨리 하기 위해서 좀 더 과굴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굴착이다. 2.2m인데 3m 정도를 파내려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자, 예, 이 맞습니다. 노후된 상하수관에서 샌 물이나 혹은 공사를 하면서 네. 나온 지하수가 집안을 이렇게까지 약하게 만들 수가 있나요? 예, 그 현재 그 신축 공사장은 이제 구릉지로 형성된 지역인데요. 네. 그 일반적인 우리나라 산에서 볼 수 있는 마사토라는 풍화 화강토 지역입니다. 네. 예, 그런 지역에 그 수압이 한 3기압 3kg per 스퀘어 센티미터가 작용하는 상수관 80mm가 약 2시간 동안 물이 샜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압과 물로 인해 가지고 집안이 급격하게 약화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구청에서는요. 신축 빌라 네. 공사장에 추가 네. 지지대를 설치하고 이 터를 파낸 자리에 흙을 다시 채우는 응급 조치를 했어요. 공사를 네네. 중단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네. 임시 미봉책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실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임시 대책인데요. 네네. 그 신축 공사장 축으로 이제 작용하는 과도한 토합을 줄이는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그 대매기하는 압성도 공법입니다. 네네.
예, 이 공법은 이제 구청에서 관련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가지고 실시한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균열이 생긴 주택 건물 어떻게 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세요? 예, 일단은 이제 그 정밀 안전 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요. 네, 현재 건주택의 상태 평가하고 구조적인 안전성 평가를 하고 나서 네, 종합적으로 평가 등급을 A 등급부터 2등급까지 정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평가 등급이 2등급 불량 등급으로 나오면요. 네.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이나 개축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아, 네, 또 평가 등급이 D등급 미흡으로 나오면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그 긴급한 보수 보강을 하거나 사용 제한을 해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등급 판정을 보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복합된 인재로 여겨지다 보니까 이번 네. 기회에 아까 언급된 이 노후된 상하수도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뭐 점검은 필수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요. 네, 제가 오늘 알아본 바로는 그 하수관 300mm는 오늘 그 은평구청 안전취소과에서 네, 그 CCTV 장비를 넣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상수관로는 서울시 서부수사업소에서 그 지난 26일 날 네. 주 관로를 차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걸로 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네. 그렇다면요, 교수님. 이번 경우처럼 도심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주택가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를 뭐 왕왕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이런 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제일 먼저 그 신축공사 설계를 위한 각종 집안 조사나 매설물 조사, 또 인접 건물 내외 조사 같은 것들이 도심 지역에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건물 그 주택 수요자라든지 거주자 이런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건축공사 지하층 흙막이 가해서 공사를 할 때 네, 그 토질 기초나 지질 집안 전문가에 의해 가지고 뭐 조사나 설계 시공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예, 세 번째는 그 중소규모 민간 건축 공사는 특히 저가 발주나 저가 수주를 이내기 때문에 공사 품질이나 안전 관리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적정 공사비 지급이 돼야 되는데요. 네. 다행히 그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정부 발주 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이제 2016년부터는 종합심사 낙찰제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 서울특별시 건축물 굴토심의 기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지하 2층 또 지하 10m 깊이일 때만 굴토심의라는 그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처럼 신축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 지하 8m 깊이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 네, 이런 굴도 심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가지고 그 사고 난 것처럼 안전관리나 품질 관리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군요. 네, 따라서 획일적으로 뭐 지하 2층, 지하 10m 깊이로 할 게 아니고 그 신축 공사장 인접 건물의 노후 상태가 어떤지 네, 또 주변의 단차가 어떤지 또 집안 상태가 뭐 토사인지 안반인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현재 굴도 심의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종태 경북대학교 건설환경디자인과 교수였습니다.